네, 지금부터 제248회 울진군 의회 제1차 정례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승렬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선용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 임시회를 개최할 만큼 시급한 군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1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및 백신 접종, 침체된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의 복지 정진, 지역개발 추진, 태풍 피해 복구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된 울진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창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860억 규모의 2021년도 이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에서 다루게 될 안건의 감사와 심의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공고 등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며 군정 추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히 생각되고 대통령도 때로는 아픔이 있는 국민 한 사람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국민의 귀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답습하고 안일한 자세가 아니라 옹고지신의 정신과 청렴의식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책임과 소신을 갖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학습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군정을 추진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이해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있어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군 의원들과 소통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가감히 개선해가는 과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앞으로 울진군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소통과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신념을 갖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모색하고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어가며 국민의 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며 믿음을 주는 울진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울진군 의회 제1차 정례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의선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울진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태훈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에는 울진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2021년 6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장시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강다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원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변경 선임의 건, 신상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변경 선임의 건, 김창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성일의 건,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성일의 건,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 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한 장시원 의원, 김창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울진군의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창걸 군수님과 공직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울진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누수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옷과 음식, 집을 이루는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국민들의 소득 수준으로 보면 옷과 음식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최근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된 주택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 군민들 중에서도 평생 한번 집을 지을 경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누수입니다. 주택이 완공되고 난 이후 누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며 상상도 하기 싫고 두고 후회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 구조와 시공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누수가 되지 않는 건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진군 또한 울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1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울진군에서 신축을 한 많은 건축물에서 지붕과 옥상을 통한 누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민, 개인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비싼 설계비와 더 비싼 강급 자재, 그리고 현장 소장과 감리까지 거의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누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건축을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만 처음 누수가 되지 않는 건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준공되자마자 누수가 발생하여서 하자를 보수를 한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군 예산으로 누수 방지 공사를 하다가 결국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상 전체를 지붕으로 씌우는 공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울진군에서 신축한 공공 건축물의 크고 작은 상습적 누수는 제외하고 최근에 신축에서 누수가 발생한 건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완공한 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보훈회관은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서 개관식을 앞두고 며칠 동안 실리콘으로 보수를 하고 천장 텍스에 곰팡이가 피어서 교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작년 연말 준공식을 가진 예산 100억 원이 소요된 흥부문화센터의 경우도 소방 라인을 통해 각 층 천장 텍스에 물이 스며들었고 옥상에서 4층 어린이 키즈 카페 복도 쪽으로 물이 흘러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작년 11월 개장한 성육을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30억 원이 투입된 실내 테니스장도 개장 때부터 일부 누수 현상이 있었고 오늘 현재까지도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을 짓다 보면 어느 정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0.01%의 부실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한국과 일본 해저 터널 연결도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육상에서 제작된 콘크리트관을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힌 후 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연결한 해저 침매 터널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우수한 기술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울진군이 신축하는 건축물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울진 군민들 사이에는 울진군은 설계할 때 비가 새도록 설계를 하고 시공도 설계에 맞춰서 완벽하게 비가 새도록 건축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울진군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울진군 신축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때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시공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둘째,
디자인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빛 좋은 개설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신축할 때마다 신축 후 누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울진군의 상황이라면 건축물을 옥상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경사가 있어서 자연 배수가 가능하고 건물 밖으로 처마가 나온 지붕 형태의 설계와 시공을 해서 누수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추가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완공 후 누수 등의 부실이 발생할 시 설계, 감리, 시공 중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서 건축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의 울진군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위해서 울진군 인근 시군 지자체와 의회에 연락을 해서 신축 공공 건물 누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울진군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울진군에서는 신축하는 공공 건물마다 누수가 자꾸 생길까요? 울진 군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김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축변항을 연기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축변항은 옛 조상들로부터 500년 전에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자연항구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울진군민의 업 전진 기지기도 한 항구이며 용이 웅크린 행상, 물을 간증하는 신인, 용의 설화를 간직한 용천한 지문을 갖고 있는 용추고 죽진이며 낙동정맥이 만든 동해안 천혜의 항구로서 많은 보배를 품고 있는 말 그대로 경북 동북단 최고의 관광 울진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죽변항은 울진의 북쪽 관문이자 어업전지기지인 동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보, 봉평신라비 전시관을 포함 최근 문을 연 국립해양과학관은 동해를 비롯한 울릉도, 독도의 해양 생태의 특성을 담은 해양과학 교육의 메카로서 울진군을 해양내적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기능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군이 의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죽변항 이용고다 사업, 수협업 현장과 수산물 유통센터, 죽변 등대공원을 아우르면서 죽변 해안 등대에서 후정 해수욕장까지 해양경관도로 3-7호선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해상과 해안 절벽을 동선으로 블루로드 감성을 살린 2.5km의 해안 산책로 조성을 통해 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변이 고궁에서 후정해변 일원에 해안 스카이레일 사업 준공도 앞두고 있으며 죽변 도시재생 뉴델 사업 완료 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충분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그동안 죽변항 일대에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울진군 해안관광 육성의 중심지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죽변항이 동해안 제일항구는 각광받고 있는 것은 울진대게와 오징어, 미역, 문어, 가자미 등 동해안 어느 항구보다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10개의 구간 50개 코스 770km의 동해안 해파랑길 중 울진 구간은 전국 최고의 에코힐링 로드 구간으로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과 푸른 파도를 벗삼아 즐기는 많은 도보 여행가들이 찾고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외부로부터 우리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력 교통망 여건도 최근 36번 국도 직선화 사업으로 안동, 영주, 봉화 등 내륙에서 많은 관광객이 죽변항으로 몰리고 있으며 향후 영덕에서 울진 삼척까지 동해 중부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우리 지역이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므로 지금부터 손님맞이 준비의 장기적 플랜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과 미래의 설계에 맞지 않는 현재 군 관리계획의 전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죽변리 10번지와 20번지 일대 군관리계획상 일반 공업지역 약 70%와 중공업지역 약 30% 계획했던 1977년 4월 28일 결정고 시 당시에 도시계획법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시대에 적합한 죽변 지역 발전 수요와 무관하게 군관리계획을 단 한 차례도 재정비하지 않았으며 결정고 시대는 군관리계획에 지정된 용도 지역의 규정에 묶여 죽변항 동쪽편 주변 지역은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지금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주변의 짝두리 땅을 활용한 전통 어로자원 등을 재조명하고 소공원 조성 사업과 역사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죽변은 일제강점기부터 반동역선의 발생지로서 한국어업의 역사성까지 간직한 지역입니다. 죽변면 10번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관계로 공업지역에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중공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수에 대비해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5년마다 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 같은 법 제1항과 시행령 제29조 1항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의거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중공업지역으로 재정비하여야만 지역개발 촉진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죽변면 군관리계획상 제1종 걸린 시설이나 제2종 걸린 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위 지역의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중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정비가 되면 제1종 걸린 시설이나 제2종 걸린 시설은 수요를 제도상과 함께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공업지역으로서 필요한 산업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울진군이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중공업지역으로 재정비해야만 죽변항 일대가 삼척시 해안가, 부산시 해운대 일대처럼 민간 자본을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위한 군관리 계획 변경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울진군에서 죽변면 관련 기관에 참여한 죽변발전 공동 TF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죽변면의 역사성,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 설치, 상징체계 구축 및 해안 데크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서 상징체계 구축은 단순히 죽변항의 자연생태적 경관을 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변항을 삶의 기반으로 살아온 우리 죽변 주민, 나아가 울진 구민들이 쌓아온 문화적 콘텐츠를 체계하는 일로 이는 곧 죽변항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둘째, 죽변 후정 삼리에서 죽변 사리 구간 등 주거 주택 건물 등 일체의 조사하여 양성화 또는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매각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죽변은 동해안의 거점 항구이자 울진의 미래입니다. 이를 미래의 후손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하여 죽변의 경영을 높여줄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일정이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울진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기이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 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울진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인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진군 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시현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6월 25일 오전 11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원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울진군 원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혐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에게는 장유덕 의원, 간사에는 장시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원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관사 특별위원회 간사,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제가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간사에는 강다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항, 제9항 및 제11항에서 제22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고 6월 28일 제3차 본회의 시 토론을 한 후 표결을 결정하며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제3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 보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입안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입양가정 조례안 제안 설명 앞서서 행정에서 수개월 동안 김미자 팀장이 이렇게 협조하여서 입양가정 조례안을 만들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여보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며 다양한 가정 구성원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양 축하금 등의 지원 규정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및 지원 절차,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한수 조치 및 중복 지역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시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김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 제7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국민의 복지 정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 2021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18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정 운영의 합리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결산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엄밀히 검사를 거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조 432억 4,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725억 8천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7,750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75억 600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2,975억 6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7,600만 원, 이월액 2,166억 4,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725억 8,2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2020 회계연도 일반 회계 예산 현액은 8,006억 3,400만 원, 수납액은 8,091억 5,300만 원, 지출액은 5,972억 9,500만 원으로 2,118억 5,800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2,118억 5,8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8억 8,600만 원, 이월액 1,663억 7,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85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155억 7,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8,091억 5,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443억 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3.6%인 414억 5,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2억 9,5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25억 4,900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344억 6,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9.8%인 308억 8,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4천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35억 4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39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124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65억 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39억 1,200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은행 8,006억 3,400만 원의 74.6%인 5,972억 9,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분야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 현액 452억 3,900만 원 중 416억 2,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 현액 879억 1,800만 원 중 602억 2천만 원, 교육 분야는 예산 현액 25억 2,900만 원 중 23억 4,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 현액 569억 8,900만 원 중 365억 7천만 원, 환경 분야는 예산 현액 579억 9,300만 원 중 531억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 현액 1,259억 7,800만 원 중 1,189억 6,600만 원, 보건 분야는 예산 현액 230억 800만 원 중 200억 7,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 현액 1,375억 3,100만 원 중 974억 8,5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예산 현액 116억 3,300만 원 중 104억 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예산 현액 207억 3,500만 원 중 140억 1,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 현액 1,608억 9,700만 원 중 827억 6,7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예산 현액 67억 200만 원 중 0원이며 기타 분야는 예산 현액 634억 8,200만 원 중 596억 3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 수지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2,426억 900만 원, 수납액은 2,634억 2,700만 원, 지출액은 1,777억 7,900만 원으로 865억 4,800만 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잉여금 856억 4,8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9천만 원, 이월액 502억 7,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3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74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 결과는 초과 달성 15개, 목표 달성 101개, 미달성 58개로 총 결산액은 7,451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실적을 보면은 군정 홍보 실적,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15개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 달성되었고 세출 예산 유보율, 각종 행사 운영 지원, 친환경 농업 실천 면적,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 등 58개 지표 목표치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2,900만 원, 2020 회계연도 조성액은 869억 9,700만 원, 사용액은 27억 300만 원으로 925억 2,300만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말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7억 2,500만 원, 재난안전기금 10억 1,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700만 원, 농업발전기금 63억 6,800만 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2억 2,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0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말 채권 총액은 11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억 6천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5,700만 원, 기금 5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년 회계말 연도 채무액은 47억 2,5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10억 5천만 원을 상환하여 2020년 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총 채무액은 3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액은 2020년 회계연도 말 7,800만 제곱미터에 5,731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7,700만 제곱미터에 577억 6,200만 원, 일반재산은 100만 제곱미터에 153억 7,7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0년 회계말 정수물품 기준으로 21억 5,600만 원 정도이며 신규 취득으로 7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 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 총 자산은 3조 4,443억 6,4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90억 7,200만 원,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252억 9,2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2020 회계연도 울진군의 총 수익은 5,401억 6,3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4,726억 4,6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행 차익이 675억 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15억 6천만 원으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등 40건에 48억 5,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특별 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 의회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21년 수시분 울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농업 시범포 및 작물교육장 조성사업 부동산 매입권 등 한 건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등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신농업 시범포 및 작물교육장 조성사업 부동산 매입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북면 동아농장의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첨단 스마트 농업 시설 구축과 신품종 시범교육장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조성 및 미래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1250-1번지 일대 동하농장 원예가 되겠습니다. 토지 12필지 47,469평방미터, 개별 공시지가는 약 4억 2,400만 원입니다. 실매입 추정가는 20억 정도 예상됩니다. 건물은 구동으로 3,779평방미터, 시설 무 철거 및 보상금 19억 등을 합하여 총 4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안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맨 마지막에 그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예. 그 동아농장 총 사업비가 39억인데 49억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39억 맞습니까? 예, 요거 39억입니다. 예. 그럼 39억으로
변경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회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보죠. 삼 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세 결손금 2억 9,500만 원, 예. 세액 수입 4천만 원. 예, 이 예. 내역을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2억 9,500만 원은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네. 그 부분이고 네. 그 4천만 원은 그 주정차라든가 자동차 과태료 그 시에 소멸된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 왜 소멸됩니까? 5년 시효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이래서 그래서 소멸됩니다. 그러면 자료 자체를 결손된 내역 자체를 예, 예. 자료로 좀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김창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하나 더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4쪽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그 856 4,800만 원인데 읽었을 때 865억으로 읽었어요. 요거 10억에 대한 부분 금액이 적은 모르지만 865억을 읽었기 때문에 856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856억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정 과장님, 예. 방금 강다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9억이 아니고 39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울진군 14페이지 관리 계획안에도 손실보상액 49억 그리고 예, 1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신농업 시범포 및 작물 교육장 조성 사업에도 보면 49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요거는 앞에 나 있는 거 보상 저거고요. 사업비 부분은 따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이게 여러 군데는 지금 49억이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앞에 지금 설명하는 자체가 이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요 자세한 내역을 해서 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의원님께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사항을 그 부분만은 다시 수정해서 읽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은 들었는데 예, 사업쪽에 보면은 우리 강당희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내용만 다시 수정을 해서 내용 전체를 읽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재무과장이 하셔야죠. 사업적에 보면 2020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 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 회계에 대한 쭉 읽으면서 맨 끝에 보면은 866억을 읽기 때문에 856억을 다시 예, 알겠습니다. 예.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2020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2,426억 900만 원, 수납액은 2,634억 2,700만 원, 지출액은 1,777억 7,900만 원, 856억 4,800만 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강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제가 금방 얘기한 9페이지
예. 부분도 그래 되면 정확하게 지금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제 보상금 아니 실매입 추정 가격은 20억이고 철거미 보상금이 19억인데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이 10억 원이 빠지게 되면 39억이고요. 손실 보상 10억 원이 추가가 되면 총 사업비가 49억이 맞습니다. 예, 이 죄송합니다. 부분은 예. 여기에서 확실하게 예. 수정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울진군 구명부거리 1250-1번지 일대 동아농장 내 토지 12필지 47,469평방미터로 개별 경축가는 4억 2,400만 원, 실매입 추정 가격은 20억입니다. 건물은 구동으로 3,779평방미터로 시설물 철거 및 보상금 19억 원, 손실보상금 10억을 합해서 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신 의원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울진군 출연기획안 제10항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1항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2항 울진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0항 13항 울진군보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 13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1년도 울진군 주역계획안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울진군 주역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울진군 주역계획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 출연 계획안은 1개 기간 1억 원으로 새마을 세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구촌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중요 사업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개수 조정,
신송 집행 관련 본예산 중 하반기 미편성분 반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의 추가경정 예산보다 86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832억 2,900만 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574억 400만 원이 증액된 4,904억 2,200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28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700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300만 원, 세수입 40억 3,400만 원, 보존 수입 310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95억 4천만 원, 조정교부금 24억 7,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2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22억 4,800만 원, 물건비 23억 원, 경산 이전 91억 2,300만 원, 자본 지출 332억 3천만 원, 내부 거래 40억 8,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4억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9억 100만 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사업 22억, 직산한 어촌 유들 300사업 16억 7,800만 원, 북면 도시획도로 긴급 복구 공사 5억 원,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에 9억 100만 원, 바깥 멋질 세천 정비 사업 18억 7,500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9억 9,800만 원, 사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12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선별치료소 운영 및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지원에 4천만 원, 왕비천 공원 문화시설 환경 개선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경찰서 이전 부지 조성 사업에 43억 원, 나물진 아동 청소년 센터 후면 부지 조성 공사에 5억 원, 해파랑길 정비 사업 5억 5천만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기본 조성 공사에 4억 1천만 원,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개보수 사업에 10억 원, 학곡청 정비 사업 9억 6,800만 원, 울진 어려운 경영보조금 15억 원, 무인항공 전문교육장 조성에 5억 5천만 원,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소 특별회계 32억 3,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 7,5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4억 1,3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1천만 원,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의 특별회계 165억 1,7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금융기금 운영 특별회계 200만 원, 시도사업 특별회계 5,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8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북면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7억 원, 지방 상수도 상수 관망 기술 진단 용역 8억 원, 흥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21억 1천만 원, 나물진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에 5억 원, 원남 골프장 토지 매입 5억 원, 울진 마린 CC 숙소동 매입에 15억 원,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에 20억, 북면 사무소 신축에 16억, 죽변면 사무소 신축에 21억 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대행 사비 등 민간 위탁금 4건에 13억 6,900만 원, 다천 이평간 도로 확보장 공사에 10억 원,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사업 7억 3천만 원, 울진 도시획도로 개설 공사 국유지 매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의 반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5월 24일 신규 조성한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7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그중 다음의 4개 기금에 대해서 2021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영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따라 총 75억 1,800만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금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전입금이 8,500만이 증가된 30억 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가진금 및 강력보조금 2,800만이 증가한 1억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34억 1,700만 원, 증가 이자 1,200만 원 감소하여 879억 900만 원. 끝으로 울진군 신청사 조성기금은 일반 회계로부터 40억 원을 전입받아 조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액 반영, 사업 반영을 위한 예탁금 원리금 상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편성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 지난 5월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울진군 신청사 조성기금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는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진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울진군 주민들이 예산 편성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여 울진군 보조금관리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 이관하고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보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울진군보와 울진의 소식지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조항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울진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부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5항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의료 전염병 등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을 개정하여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 업무 등 수당을 근무 기간별 월 30만 원을 인상하고 조례안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휴의사 면허를 소지한 휴직 공무원에 대해 월 50만 원의 의료 업무 등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울진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3조에 따라 울진군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목적 및 위치, 정의, 기능 등에 대해 정하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 운영, 사용 허가 및 취소,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강사 위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에 따른 다른 조례인 울진군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7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변경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으로 감면 범위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한 조항의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변경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사용되는 용어와 가세 체계 및 세율을 울진군 군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침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원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재무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울진군 발전과 국민 복지 정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부칙 제1조의 조명 및 제목을 각각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20항 울진군 주변 해안 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시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께서 제출한 울진군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진군 주변 해안 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울진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30명 이상 단체 버스 관광 시 여행사에 지급했던 금액을 코로나19로 인한 차량 탑승 인원 제한으로 지급할 수 없어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울진 여행 관광객을 확보하고 여행사 경영 활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울진군 관광진흥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 제2조 제3호 인원수를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관광 기준에 맞춰 30명에서 20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주변 해안 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진군 주변 해안 스카이레일은 운행 시간 과다 소요로 관람 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 관광객 불편 사항 야기와 단체 및 예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곤란하여 주변 승하차장에서 봉수항 중간 정차장을 거쳐 주변 승하차장 돌아오는 A 코스와 후정 승하차장에서 봉수한 중간 승차장을 거쳐 후정 승하차장 돌아오는 B 코스를 추가하여 예우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객 향상을 위하여 주변 해안 스카이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의 위치 및 운행 구간은 당초 왕복 코스, 편도 코스 A 코스와 B 코스를 추가하여 관람객 수에 대응하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 제5조의 연장 운행 시간은 기존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뿐만 아니라 12월에서 1월까지 연말 연시와 야간 운행도 가능하게 개정하여 관람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례 제8조 시설 사용료와 제10조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늘어나는 A 코스, B 코스 요금을 기존 거리당 요금 비율로 산출하여 추가하였으며 이용객들의 대기시간 최소화와 통합요금제 추진을 위해 당일에 하나에 사용 가능토록 한 이용권을 지정된 시간 내에 하나여 사용 가능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의 안전 및 운행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왕복 및 편도 코스에 A, B 코스를 추가하여 안전 및 운행 기준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하는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관광 진행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20명으로 바꾸게 된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일 코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를 지원합니까? 당일 코스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1박 2일이네 맞죠? 저희들 1박 할 경우에는 단체 관광버스에 1일 4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들 이제 거기 방방곡곡이라든가 예. 그리고 해바람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별도의 거기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 제정 사항은 단체 관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광객이 왔을 때 최소한 관광지 몇 곳, 뭐 숙박 이런 영수증은 다 확인해 그렇습니다. 주시고 맞죠? 예. 예.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이 기준을 20명으로 이제 선정해 거의 대부분입니다. 데 있더라고요. 예. 그래하고 근데 여기 그 조례를 보니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는 이 30명으로 돼 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규칙에는 내국인 숙박 관광의 경우는 25명 기준으로 예, 25명 다 있습니다. 예, 맞죠? 예. 예.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관광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거는 이거는 한시 적용해야 된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요즘은 이제 개별 여행도 사실 많이 오고요. 오히려 그런 쪽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좀 시설을 좀 보강해서 좀 여행사에 의존하는 뭐 일정 부분 어느 기간까지는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일정에 맞게끔 그래 좀 진행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그러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 참고로 그 해운사와 연계한 그 사업을 지금 3년 연속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이제 후포 그 울릉도 가는 여객선이 있어서 저희들 이러한 이용권을 하게 되면은 후포에서 운행해 가는 그 관람객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승선자에게 그 승선료를 30% 아마 지금 디시되는 걸로 해서 추진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광객 트렌드가 이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가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30명으로 다시 또 이렇게 아닙니다. 합니까? 20명 그대로 예, 가는 거죠. 예.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단체 관광에서 이제 개별 여행을 예, 예. 많이 합니다. 오히려 우리 관광가에서도 이 개별 여행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 신성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군의 관광진흥에 대한 지원조례법에 30명에서 20명으로 이제 하향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군 관광진흥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업체 그 일종의 전국의 관광업체 수를 혹시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업체 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연락되는 이 관광 여행사하고 조금 그 구분이 애매모호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약 한 2,0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지난 연말로 기준해서 17,66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3,081개의 업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업체.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 이 13,000 업체의 홍보 내지는 울진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이런 모든 분야를 한번 연구한 적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지금 매년 초에 저희들 이제 관광 그 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초에 저희들 울진 관광 홍보를 위해서 그 서울 수도권 내에 관광 여행사를 모아놓고 저희들 울진 관광을 홍보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 이제 동해시하고 울진군하고 들어가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제가 실정입니다.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예. 울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그 13,000여 개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에 최소한 70-80% 내지는 반 이상은 우리 울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울진군 관광진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설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설정 제20항 울진군 주변 해안 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스카이레일 7월 1일자로 개관 가능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준공 처리와 개장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거기 교통안전관리공단 특수조사단에서 3명이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와 가지고 이틀 동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사항 준비와 또 그 28일 날 오기로 했는데 저희들 도저히 안 된다. 21일 날 와서 2차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요즘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검사 받을 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예, 지금 1차, 2차 아마 3차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거기 작년도 12월 달에 해운대에서 스카이레일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국내 첫 시험 운영 기간으로 해가지고 약 한 4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일단 개장 목표로 해가지고 그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지금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안 사항을 철저히 철폐해서 7월 1일 날 개장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거기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좀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개장과 그 준공식을 일단 치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만약에 7월 1일자로 개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부터 야간 개장도 같이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좀 하다가 야간 개장은 뭐 하반기부터 한다든가 내년도부터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야간 개장은 무조건 여름에 7월 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장과 네. 동시에 한다는 예. 부분이죠. 그러면 야간 개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할 계획? 야간 개장은 아마 18시부터 20시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저 관광객들도 많고 또 바닷가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안전요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요원 배치는 네. 거기에 안전 준칙에 따라 가지고 네. 안전요원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주간보다는 야간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많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닷가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타봤을 때 그 일반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도를 안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배려 있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들 안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그 규정에 따라줘야 됩니다. 네. 야간에 얼마, 야간에 몇 명, 그다음에 주간에 몇 명에 따라줘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아니 몇 명 이런 부분은 야간에 이제 다 배치가 됩니다. 예, 규정에 따라 배치해야 저희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체험을 했을 때 예. 그런 의도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주간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만 야간에서는 조금 그런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지금 어둡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업체부가 최선을 그 안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 출두철미하게 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는 요 스카이레일에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관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서 지역의 어떤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안전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더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 설명 잘 들었고 앞에 우리 강당 의원이 다른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 야간 했을 때 편도 왕복 A, B 코스를 다 운영하나 안 그러면 하트 마을까지만 운영하나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왕복보다는 주로 이제 이게 죽변 승하차장에서 이제 그 봉수항까지. 봉수항까지. 예. 하트 마을이 아니고 봉수항. 예. 하트는 중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 야간 그 운영을 했을 때는 봉수항까지를 20시까지 운영을 한다. 예. 하트에서 봉수항까지 그 구간이 늘어났네요. 예, 제안했을 때는 하트마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예, 하트는 지금 현재 거기 회전할 수 있는 그 차가 회전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봉수항까지 회전에 가까워 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 하차장 내릴 수는 있지만은 차가 거기에서 턴할 수는 없습니다. 예, 턴은 어차피 봉수항까지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안 계십니까? 예, 장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그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아까 전에 그 운영 시간 가다 소요, 뭐 관광객 불편사항,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첫째, 저희들이 거기 고궁에서 그 후정까지 2.4km입니다. 예. 2.4km가 저희들 60대가 운영이 됩니다. 예. 그 60대 중에서 공차가 또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죠. 중간중간 공차가. 그 공차가 운영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시속이 저희 기존에 4km에서 지금 8km로 증가를 해놨지만은 예. 여름 그 성수기에 때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왜냐하면 단체 손님이 예를 들어서 200명 수강객이 왔다 하면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예, 기다리는 이러한 불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어떤 중간에 중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비를 때렸다든가 어떤 이 천재지변에 있을 경우에 대처 능력이 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스를 턴 코스를 이제 그 봉수항까지 봉수항과 그 하타 해변은 중간 승하차장에 내렸다가 그냥 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타 해변도 중간 내렸다가 지금 봉수항 쪽에서 이제 거기 이제 턴해 오는 거를 이제 시간적인 소요. 예. 이런 부분이 감안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스카이레일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삼척이라든지 뭐 다른 뭐 동해 쪽에 있는 뭐 이런 산 형태의 그 시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시설은 저희들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 편익 시설 부분에 대한 조금 아직 보완해야 할 생각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와서 땀 흘리게 만들고 시간을 오래 끌게 하고 해서 지역에서 식사를 하게끔 하게 하고요. 와서 오전만 있다가 갈 것을 오후까지 있도록 하는 이런 그런 이제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삼척이나 다른 데 가서도 미리 예약을 삼척 같은 경우는 미리 뭐 한 뭐 몇 달 전에 예약을 안 하면은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가서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그런 사항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의 문제, 뭐 기타 이런 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라면은 뭐 이렇게 구간을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경쟁력이 있고 단지 기다리는 불편, 단지 관광객들 이런 사항들이라고 해서 이 시간을 코스를 줄인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 그 레일 뭐 스카이 레일을 만들려고 했던 이 목적 일부하고도 조금 이것이 좀 부합이 이게 좀 상이한 그런 상황이 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예, 기존 저희들 코스는 기존 코스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은 이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코스의 비율이 높다면 괜찮겠지만은 그 비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축소된 이 코스 쪽으로 이용객들이 몰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휴게소 같은 데 가도 보면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팔게 하려고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반대편으로 안 놔둡니까? 맞죠? 주차장 쪽에 화장실이 있으면 바로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면은 가능한데 굳이 화장실을 한쪽으로 멀리 해놓는 것은 오매함에 음료수 사 먹게 하고 기타 그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럽니다. 보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뭐 이 얘기도 드려도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입장표를 끊고 난 다음에 바로 최고 메인 자리에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맞죠? 그 자리에는 오히려 농산물 판매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표를 끊고 케이블카 타러 올라갈 때 우리 지역 농산물이 보여가지고 그것을 충동 구매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 좋은 위치에 화장실을 두고 오히려 우리 농산물 판매점은 한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의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들도 뭐 어떤 의미로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울진에 온 관광객들이 뭐 반복합니다만은 땀 흘리게 만들고 시간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밥 사 먹게 하고 자고
가게 하고 하는 이런 경쟁력 있는 이런 스카이레일은 오히려 원래 취지대로 가는 것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감 안 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A 코스, B 코스 나눈 거는 이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A 코스, 기존 왕복 코스와 변도가 기존 살아 있고 또한 그 편익자 위주로 한다면은 또 시간적인 사항을 고려한다면은 이용객이 이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일단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상황입니다. 한번 뭐 과장님도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탑승하는 그 관광객들의 비율이 기존에 요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그쪽으로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꼭 신경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장 운행 시간도 있잖아요.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뭐 업체라든지 우리 군에서도 야간 그 연장 운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폭도 이 여름철 연말 연시로 한정하지 말고 좀 뭡니까 1년에도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좀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그 유스타 계약 체결을 할 때 이 조건부로 뭐 또 여러 가지를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뭐 추석이라든지 예. 예,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 있고 예,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군에 뭐 또 각종 뭐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각종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명시를 해놓으면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5조에 찾아봐도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이제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할 때 이제 연장 운행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야간 운행 부분은 저희들 얘기가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스카이레일 건으로 해서 아마 조례 수정이 몇 번 있었죠, 맞죠? 예전에 요금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조례 수정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뭐 하다 보면 시행착오 때문에 바꿀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철저한 준비가 또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조례는 지금 현재 개정은 처음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 운행을 하려고 하다가 1월달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항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2항 울진군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원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영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하고 조례안 3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4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5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촉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회의 및 서면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당 및 이용 제한, 준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치매관리법 개정과 울진군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울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4조 지원사업 신설로 의료비 지원에서 교육 및 홍보 등 치매 관리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체 구성, 임기,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소에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의원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 종기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법에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 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정례에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장시현 의원과 김창호 의원을 선임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